안녕하십니까. 2011년도 일반기획이사 대비해서 오늘 설명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서울덕성기술학원 원장 김영기라고 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일반기획이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제 순서를 일반기획이사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반기획이사 합격률에 대한 부분을 공단에서 데이터를 발표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고 2020년 일반기획이사 시험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필기시험과 실기시험 문제를 분석해 놓은 데이터를 좀 말씀드리면서 향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1회 시험 대비해서 학원 개강 일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기획이사에 대해서 잠깐 이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이제 기계계열 학과를 졸업한 분들이 일반기획이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죠. 4학년 재학 중이거나 또는 졸업 예정자 또는 졸업자들 또는 산업기사를 취득한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2년 이상의 경력이, 산업기사 취득한 사람들은 경력 1년을 가지고 있으면 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계열 학과에서는 졸업을 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자격증을 취득을 할 수가 있죠. 일반 기계기사뿐만 아니라 건설기계 설비 기사라든가 공조냉동 기계 기사라든가 기타 기계 설계 기사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기계 계열과 기계 설비 계열에 이제 많은 자격증들이 있는데, 그런 자격증들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자격증이 이제 일반 기계기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계류에는 많은 분류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건설기계도 있고, 또는 이제 산업기계라고 해서 이제 유체기계, 공작기계, 선박용 기계 등등 여러 가지 기계들이 있죠. 그런 기계들을 다 아우르는 표현이 일반기계라는 표현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그 분야에 있어서 우선적으로 좀 대우를 해줄 수 있는 이런 자격증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 계열을 졸업하면 취득을 하는 자격증이 일반기계기사와 건설기 설비기사가 대표적인 양대 산맥의 자격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만, 꼭 건설회사를 갈 의향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은 건설기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도 바람직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아직 여러분들이 어느 쪽으로 진로를 잡고 나가야 할지를 지금 결정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국가기술 자격증을 만약에 취득을 한다 그러면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을 취득하는 게 이제 적당하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이런 일반기계기사 자격증을 우대해주는 그 법령들이 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그리고 이제 소음진동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전기사업법, 토양환경보전법, 해양환경관리법, 그다음에 이제 국가공무원법 등에 의하면 일반기계 자격증을 취득을 하면 우대를 해주겠다, 이런 이제 법령들이 좀 있고, 또 이제 기계 설비 계열 이런 이제 회사를 여러분들이 운영할 생각을 갖고 있다면, 향후 경력을 쌓은 다음에 그런 경우에는 이제 이런 기계 관련 자격증들 중에 적어도 이제 2가지 이상 국가기술증을 가지고 있는 분들을 2명 이상 채용을 해야 되는 이런 이제 법령들도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일반 이제 기계 제작 업체들, 그러니까는 이제 제조업체들이죠. 제조업체들이라든가 아니면 건설회사들, 아니면 가스업종, 그다음에 소방시설업종, 그다음에 에너지시설 관리업종, 그리고 이제 전기공사, 전기사업, 그다음 환경, 건설, 환경설비 이런 분야들을 총망라해서 일반기계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우대해주는 이런 이제 법령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엔지니어링 계열 회사라든가
아니면 시공회사, 응? 플랜트 시공이라든가 건설 관련 업체들이겠죠. 그런 업체들에서는 이런 법령에 의해서 일반 기기사 소지자들을 우대를 해줍니다. 현장에서는 꼭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현장 소장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뭐 일반적으로 들어보는 이런 그 표현일 텐데, 현장 소장으로 나가려면 적어도 이제 이런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일반 기기사나 건설 기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고 2년 이상의 경력을 갖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그 적어도 그 20억 이상의 그런 공사 현장 같은데 이제 그 나갈 수가 있고, 저도 뭐 한 100억대 정도 공사 그 소장으로 해서 이제 그 가고 싶지 않았는데 자격증을 갖고 있다라는 이유와 그 경력이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제 소장으로 임명이 돼서 근무해본 이런 경력을 좀 갖고는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우대 법령들이 있다. 꼭 그 채용을 꼭 해야지 된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런 이제 우대 법령들이 좀 있다라고 하는 것도 참고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공무원을 그 국가공무원법에 의하면은 이 가산점이 있죠. 가산점. 기능사는 3%, 그리고 산업기사나 기사는 5%의 이제 가산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을 준비하는 분들도 이제 전공 시험을 또 봐야지 되고, 기계 일반이라든가 또는 7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계 설계, 뭐 기계 공작법 이런 과목들 봐야 되다 보니까 자격증을 좀 공부를 좀 하는 편이죠.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이제 공기업을 준비하는 경우에도 이 일반 기계 자격증을 많이 취득을 하는 편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올해까지는 작년 올해까지는 이제 공기업들 중에서는 전공 필기 시험들을 좀 그 안 보는 경향이 좀 있었죠. NCS 국가 직무 능력 평가를 우선으로 해서 공기업들 시험들이 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서 들리는 소리가 전공 지식이 너무 부족하다. 그 기본적인 용어도 모르고 온 사람들도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지 못한다. 그런 이제 그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해서 20년부터는 이제 전공 필기 시험을 다시 보는 공기업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코레일은 이제 보기로 결정이 돼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다음 교통공사뿐만 아니라 발전 계열 이런 공기업들도 전공 필기 시험들이 이제 좀 더 그 강화가 될 수 있는 이런 환경으로 가지 않나, 다시 이렇게 이제 생각이 좀 됩니다. 2년 전까지는 이제 그런 경향이 좀 있었고, 또 이제 비전공자들 같은 경우는 국가기술 자격증, 이 기계 계열의 국가기술 자격증을 갖고 있어야 또 서류 접수가 가능한 이런 공기업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비전공자들은 또 시험을 봐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이 뭐 지금은 진로를 결정하지 않은 상태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들도 고민을 한 번씩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반 기업체들 면접 대비가 또 가능해요. 일반 기기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그 과목들을 공부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아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일반 기계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즉 국가기술 자격증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이 있습니다. 둘 다 합격을 해야 결과적으로 최종적으로 자격증을 취득할 수가 있는 건데, 그래서 필기시험 과목으로는 재료역학, 연료역학, 유체역학, 기계재료 및 유압기기, 동력학 및 기기제작법 이렇게 이제 7과목 시험을 보셔야지 돼요. 그리고 실기는 이제 필답형과 작업형이 있죠. 필답형은 이제 기계설계학 공부를 좀 하셔야 되고, 작업형은 2D, 3D 모델링을 해야지 되는데, 이 2D, 3D 모델링을 하는 데 있어서는 도면해독, 기계제도에 대한 지식들이 필요로 하고요. 또한 이제 적어도 한두 개의 그 CAD 프로그램들을 다룰 수 있어야지 되는 것이죠. 거기다 이제 CAD 규격을 적용시킬 줄 알아야지만 이런 이제 모델링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여러분들이 이 일반 기계사 자격증을 취득을 하는 과정에서 벌써 필기의 7과목, 실기의 설계, 그리고 또 작업형 쪽에서 넘어가면 기계제도라든가 기타 이런 과목들을 공부를 하기 때문에, 이런 과목들이
공기업이나 공무원 시험에서 일반 기계 일반이라든가 일반 기계 과목으로서 포함이 되는 과목들이지요. 이런 것들이 특히 이제 공기업을 준비하는 분들은 일반 기계 기사를 할 거냐, 건설기기 설비 기사를 할 거냐라고 하는 거를 좀 고민할 수 있어요. 2020년부터는 건설기계 설비 기사 자격증 실기 시험이 좀 바뀌었죠. 올해까지는 필답형과 작업형 시험을 봤어요. 건설기계 설비 기사도. 그런데 2020년부터는 작업형이 없어집니다. 다시 제가 이제 취득하던 그 시기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 필답형만 시험을 보면 돼요. 건설기 설비 기사는. 그러다 보니까 작업형 안 해도 되는구나 이런 이제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서 뭐 자격증만 목적이라고 한다면은 건설기 설비 기사를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렸듯이 건설회사가 아니면 일반기기 기사 자격증을 갖고 있는 것이 여러분들한테 좀 어떤 명분상, 명목상 유리하다는 것이죠. 뭐 제가 아는 그런 취업을 한 분 중에는 자동차 회사를 메이커사 유명한 데 있죠. 이런 자동차 회사 면접을 갔는데 면접자가 건설기계 기사, 그때 당시에는 건설기계 기사였어요. 건설기 설비 기사가 아니라 건설기 기사 자격증을 왜 땄느냐? 자동차하고 건설하고 뭔 관계가 있느냐? 이런 이제 질문을 받았다 그래요. 일반 기계 기사 자격증이 이제 자동차 쪽에는 좀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이제 그분이 정확하게 잘 몰라서 하는 거다라는 생각이 제가 개인적으로는 좀 갖고 있는데 어차피 건설기계에 들어가는 기계류나 일반 기계 장치에 들어가는 기계 장치의 요소나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없는 것보다는 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어쨌든 이제 그 표현상 일반 기계냐 건설 기계냐 그런 표현만 가지고도 그런 이제 그 면접장에서 질문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면은 면접장에서 그런 질문을 받으면은 당황스럽죠. 뭐 생각지도 않은 질문을 하는 거기 때문에 당황스러워서 또 제대로 또 답변을 못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끝나고 나오면서 불안한 입장이 되는 거니까 질문 안 해도 되는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해버리니까 좀 그렇습니다. 건설기계 쪽에서는 이제 재료역학, 연료역학, 유체역학이 3역학이고 기계재료라든가 기계제작법, 기계동력 다시 당연히 빠지죠. 이런 과목들이 빠져요. 그런데 공기업 같은 경우라든가 또는 이제 면접을 볼 때 주로 이제 전공 면접을 보거나 그럴 경우에 주로 질문을 하는 게 또는 이제 공기업 쪽에서 시험을 볼 때 이 역학 과목의 비중이 높지 않아요. 자격증에는 역학 과목의 비중이 높지만 공기업이라든가 면접을 볼 때는 역학 과목의 비중이 높진 않아요. 오히려 기계 재료라든가 기계 제작법, 기계 제작법 우리가 기계 공작법이라고 해서 학점 이수를 했을 거예요. 그래서 기계 재료나 기계 공작법이 훨씬 더 높아요. 공기업 시험 필기 전공 시험을 볼 때도 그렇고 면접을 보거나 그럴 때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일반 기계사를 공부하는 것이 유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참고를 하셔서 자격증도 이제 일반 기계를 할 거냐, 건설 기계를 할 거냐 이렇게 이제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제 권하는 게 이제 일반 기계에서 우선 해라. 그러면 건설 기계도 이제 취득하고자 한다면은 부수적으로 이제 따라올 수 있는 취득이 가능한 이런 자격증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거든요. 그래서 일반 기계 기사를 생각하는 것이 더 좀 진로를 생각했을 때 합리적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것들도 참고하시면서 좀 보시고요. 그다음 일반 기계사 합격률을 좀 보자면은 공단 데이터입니다. 아직 19년도 데이터는 아직 집계가 안 된 것 같고 16년, 17년, 18년 해가지고 필기, 응시 인원들 11,000, 14,000, 12,000 좀 줄죠. 17년까지는 계속 늘어났어요. 그전에는 2000년도 초반이나 중반까지는 4,000명 정도, 3,4,000명밖에 안 봤습니다. 그 당시에는 다 건설기계 쪽을 많이 봤어요. 왜냐면 건설이 많이 건설 분야 부흥이 막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좀 약간 그렇진 않죠. 침체기죠. 그러다 보니까 건설기계보다는 이제 일반기계 쪽으로, 그리고 이제 공기업 쪽으로 많이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제 건설보다는 일반기계 쪽으로 좀
좀 선호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응시 인원들이 쭉 늘어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2017년을 정점으로 해서는 지금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 올해도 아마 줄어들었을 거야. 이 숫자보다는 좀 줄어들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합격률은 필기 합격률은 한 40%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필기 합격률은 평균 높은 편이냐, 낮은 편이냐. 그래도 높은 편입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치고는 이것밖에 안 돼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런데 이 정도면은 사실 높은 편이라고 볼 수 있고 이거보다 훨씬 낮은 자격증들도 많아요. 20%대, 20%도 안 되는 이런 합격률이 나오는 자격증들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고 그다음에 실기 같은 경우도 이제 응시생들이 이제 5,000명, 7, 8천 명 정도씩 이렇게 이제 되는데 합격률은 이제 평균 봐서 역시 이제 한 40% 정도 된다고 이제 보시면은 됩니다. 예전에는 필기하고 실기하고 합쳐서 합격률을 발표했어요. 공단에서. 그랬더니만 15%, 18% 정도밖에 안 돼요. 그렇게 이제 그 합격률을 발표를 하다 보니까 응시하는 사람들 생각에는 이게 너무 낮은 거 아니야 이런 생각. 이거보다 훨씬 낮게 보이니까 낮은 거 아니야? 그러니까는 좀 이게 어렵나 보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그러더니만 이제 필기하고 실기하고 따로따로 이제 합격률을 좀 이제 발표를 좀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보다는 좀 높아 보입니다만 뭐 이 정도면 그냥 제 생각에는 준수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다 합격시킬 수는 없는 거고 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뽑아놔 봐야 그 필요성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기업체에서 그래도 좀 인지도 우대도 좀 해주고 이러려면은 적당한 필요한 적정선에 그 합격생들이 나오는 게 이제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학원 합격률은 저희들이 이제 통계를 따로 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이제 큐넷에서 개인적으로 접수하고 받고 있기 때문에 일일이 저희가 물어보면 이제 개인 그런 프라이버시도 문제가 되고 해서 또 이제 또 인원이 적으면 또 상관이 없는데 또 인원이 또 많으면 일일이 다 이거 체크를 하면서 하다 보면 또 부작용도 생기는 경향이 있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제 따로 그 통계는 뽑지 않고 예전 통계로 이제 보자면은 저희는 합격률이 이제 60%에서 이제 80%그 사이로 좀 보시면은 될 것 같아요. 100% 합격시키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 대신 시험이 1년에 3번이 있거든요. 3번이 있습니다. 내년 같은 경우에는 1회 시험이 필기는 3월 달에, 실기는 5월 달에, 그리고 2회 시험이 필기 6월, 실기 7월. 그리고 4회 시험이 있어요. 1, 2, 4회. 국가기술자격시험은 기사나 산업기사는 1년에 4번 있습니다. 1, 2, 3, 4회가 있는데 1년에 시험이 3번씩 있어요. 이렇게 1회, 2회, 4회 이렇게 3번 있습니다. 그래서 4회 마지막 시험이 필기시험이 9월 20일에서 26일 날 본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아마도 CPT라고 해서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시험을 보는 게 있는데 기능사는 지금 바뀌었습니다. 2년 전, 3년 전부터 이제 그 필기시험을 보는 데 있어서는 이제 지면에다가 이제 보는 게 아니라 컴퓨터 모니터상에서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CPT 시험이라고 해가지고 하는데 아마도 기사 시험, 산업기사도 그게 이제 도입이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아직은 얘기가 없는데 CPT로 가지 않을까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은 바로 시험이 필기가 이제 제출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이제 합격인지 불합격인지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로 이제 합격 날짜 물론 있습니다만 발표 날짜까지 기다리지 않아도 바로 알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필기 시험 보면은 시험지를 갖고 나오고 공단에서 시험일 날 저녁 6시 이후에는 가다반을 발표를 해요. 가다반 발표하기 때문에 이제 합격인지 아닌지 본인이 채점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향후에는 바로 제출하면서 바로 알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오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발표날 보는 거죠. 발표날 이제 정답과 함께 이제 합격자를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실기 시험은 11월 달에 이제 있죠. 2020년도 이제 1회 시험 대비를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좀 하셔야 될 겁니다. 지금 준비해야 될 필기는 지금 준비를 해야 될 시기입니다.
2개월에서 3개월 정도는 공부를 하셔야지 되기 때문에, 물론 전공 잘하는 분들은요 개인적으로 독학을 한다라고 하면 뭐 1개월에서 1.5개월 정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뭐 학원을 통하거나 동영상을 이용하거나 이렇게 본다면은 2개월 이상은 최소한 잡아야 그 준비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수업을 나가야 될 그런 일정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 2개월 이상은 좀 공부를 하셔야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필기를 합격하고 실기를 준비를 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러다 보니까 준비할 기간이 4월 3일날 발표해서 5월 9일날 시험이 시작이 되니까 약 뭐 한 달 정도밖에 안 되죠. 5, 6주 정도, 4, 5주 정도 또는 5, 6주 정도를 집중적으로 공부를 하셔야지 되는데, 그 기간에 최선을 다하시면 실기 시험도 충분히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100% 충분하냐? 그게 아니라 이 짧은 시간을 가지고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100% 충분하냐? 그건 아니지만 합격을 하기에는 충분한 시간일 수 있다.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필기 스타트를 하면서 이제 실기를 같이 준비를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문의도 많이 받거든요. 그건 이제 개인적으로 뭐 캐드라든가 도면 해독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공부한 경험이 없다 그러면 역학이 어느 정도 되는 분들은 병행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역학이 안 되면 병행하기 어렵고, 역학이 되면은 좀 병행하면서 좀 공부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1년에 시험이 3번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만 먹으면 충분히 1년 내에는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짧은 기간으로 여러분들이 취득을 해야 되는 것이 이제 바람직하겠지만, 개인에 따라서는 또 좀 더 걸릴 수는 있겠죠. 그렇게 따지면은 여러분들이 그 충분히 1년 내에 충분히 합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 것까지 이제 다 따지면 이제 학원의 그 합격률은 좀 더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저희가 이제 최소한 여러분들이 학원 등록을 하면은 필기라든가 실기 같은 경우도 뭐 한 번 정도는 이제 무료 재수강 할 수 있도록 또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동영상 무료 지원해드리고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자격증을 꼭 취득할 거야 이런 마음을 먹는다면 충분히 1년 안에는 여러분들이 취득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최대한 이제 여러분들이 취득할 수 있도록 학원을 등록하시면 이제 지원을 이제 물심양면으로 이제 해드리게 될 겁니다. 것들이. 그래서 이런 이제 시험 기회는 있다. 그래도 길게 공부할 생각은 하지 마시고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올해 좀 일정이 조금 이제 예년하고 좀 달라진 게 좀 있어요. 예년에는 3월 초에 시험을 봤는데 필기 시험이 약 20여일 가까이 보름 정도 뒤로 좀 밀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장점이 될지 뭐 모르겠어요. 이렇게. 근데 이제 장점보다는 여러분들이 취업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라고 한다면 시험이 좀 빨리 있는 게 오히려 낫지 않을까. 빨리 취득하고 또 이제 다른 것도 준비를 하셔야지 되니까, 그런 일정으로 본다면 좀 또 일찍 보는 게 더 나을 수도 있고 그런 생각입니다. 일정은 참고해 주시고, 뭐 저희 학원 홈페이지라든가 큐넷 홈페이지 들어가면 일정은 여러분이 다 확인할 수 있으니까, 이렇게 접수 기간이 있고 시험일이 있고 발표일이 있습니다. 필기 실기 다. 접수일 놓쳐가지고 시험 못 보는 분들도 있어요. 이런 것도 있으니까 참고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엔 이제 그 좀 필기시험 분석을 좀 한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단위 이제 저희 학원 교재를 좀 기준으로 해서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좀 말씀드리면, 저희 이제 교재는 이제 구민사에서 나온 일반기기에서 필기 교재, 이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이 교재의 그 내용에 맞춰서 좀 이제 이 분석 내용을 좀 말씀드릴게요. 이렇게. 먼저 그 재료역학을 보겠습니다. 재료역학은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0문제가 출제가 되고 17년, 18년, 19년도 이제 문제들을 쭉 분석을 해봤어요. 뭐 1회 시험, 2회 시험, 4회 시험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이제 저희 그 교재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장이 힘과 모멘트 평형인데, 힘과 모멘트 평형에 대한 문제들을 보면은 적어도 이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된다는 것이죠.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19년도 보면 1회 시험 때는 한 문제 정도, 2회나 4회 때는 이 두 문제 정도가 힘과 모멘트 평형에서 좀 출제가 됐고요.
2장이 응력과 변형률인데 상당히 중요한 챕터입니다. 이 챕터에서는 다섯 여섯 문제 가까운 이런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고 17년, 18년, 19년 보면은 4문제에서 6문제 정도씩이 여기서 출제가 좀 되고 있습니다. 비중이 높죠. 비중이 높아요. 3장이 이제 평면도형의 성질 부분인데 뭐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됩니다만 평면도형의 성질을 알아야 비틀림이나 굽힘 등을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틀림이나 굽힘 때문에 발생되는, 즉 모멘트죠. 모멘트 때문에 발생되는 응력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3장의 평면도형의 성질이 기본적으로 정리가 돼 있어야지 되고, 이런 내용들이 잘 바탕이 돼야 기계 설계라는 과목을 공부할 수가 있습니다. 즉 실기 필답형의 중요한 과목이다 이런 얘기죠. 이렇게. 그리고 이제 4장은 두세 문제 정도씩 출제가 좀 되고 있고 19년도에는 뭐 역시 두세 문제 정도 꾸준하게 이제 시험에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5장이 보속의 굽힘, 6장이 보속의 응력, 7장이 보의 처짐, 정정보라고 하죠. 보에는 정정보가 있고 부정정보가 있습니다. 정정보와 부정정보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들이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보속의 굽힘에서 전단력이나 굽힘 모멘트를 구하는 그런 내용들, 전단력 선도, 굽힘 모멘트 선도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적어도 이제 두세 문제 정도씩은 평균적으로 출제가 좀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응력을 계산해 줘야 됩니다. 보속의 응력을 계산할 때는 5장의 보의 굽힘 내용과 3장의 평면도형의 성질을 이용을 해서 계산을 해 줘야지 되거든요. 그래서 뭐 꾸준하게 평균 뭐 두세 문제 정도는 평균적으로 봤을 때 꾸준하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보고요. 보의 처짐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두 문제, 두세 문제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보의 처짐을 구하거나 보속의 응력을 구하거나 이럴 때 이 내용들이 복합적으로 돌아가요. 그러니까 조합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뭐 그래 뭐 보속의 응력에서 5문제가 출제가 돼 그럼 6장만 봐야지. 그게 아니라 5장 모르고 3장 모르면, 그리고 뭐 1장에서 또 얘기하는 모멘트 평형 이런 거 모르면은, 힘의 평형 이런 거 모르면은 이제 못 푸는 거죠. 이게 다 복합적으로 돌아가는 거라고 보셔야지 됩니다. 8장 기둥 부분은 이제 평균 이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평균 한 문제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뭐 경우에 따라서 기둥은 패스해도 큰 지장은 없겠죠. 예? 근데 이제 너무 간단한 문제가 나오니까 그냥 버리기에는 아까워요. 공식 한 5가지 정도만 외워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그다음에 9장이 조합응력과 모아원에서 이제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많은 내용이 있죠. 9장의 조합응력과 모아원에 대한 내용이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다 공부해서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는데 할 거냐 말 거냐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학원은 다 해줍니다. 학원에서는 여러분들한테 필요한 그 내용들은 다 정리를 해드립니다. 이렇게 10장도 한두 문제가 출제가 돼요. 이렇게 19년도에는 이제 이렇게 평균 2문제 정도씩 이렇게 쭉 꾸준하게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1장에서부터 10장까지 내용들을 다 정리를 해드리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마무리할 때는 이런 걸 참고하셔서 2장, 4, 5, 6, 7장, 10장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마무리를 해주시면 뭐 합격 점수 이상은 나올 거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렸듯이 이 재료학이라는 과목은 기계 설계학이라는 과목을 공부하기 전 필수 이수 과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료역학을 잘 하고 있어야, 잘 해둬야 2차 실기 시험도 무난하게 준비가 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계 설계가 독하게 가능하다는 얘기죠. 학점을 이수한 분들이라면 재료역학만 잘 다져져 있으면 실기의 필답형 기계 설계 과목만큼은 독학도 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제 이 과목이 이제 연력학인데요. 연력학입니다. 교재에서는 이제 12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1장이 연력학의 기본 성질과 관련된 내용인데 17년, 19년 보시면은 이제 평균 선호 문제 이상은 나오고 있습니다. 뭐 19년 4회 문제는 보니까는 한 문제도 없었는데 이제 어쨌든 선호 문제 이상씩은 나오는 편이다. 연력학에 대한 기본 성질과 관련된 내용들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요. 2장 연력학 제1법칙. 연력학에서는 중요한 게 연력학 0법칙, 1법칙, 2법칙이에요. 0법칙, 1법칙, 2법칙만 잘하면 무난하게 뭐 다른 내용들도 다 소화를 해낼 수가 있습니다.
연력학 0법칙은 뭐 1장에서 정리가 되는 내용일 거고요. 연력학 1법칙 쪽에서는 이렇게 서너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고, 또 이상기체에서도 서너 문제, 19년 그 사회 시험 때는 뭐 6문제 정도가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뭐 1장에서 문제가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 이상기체 쪽에 좀 몰려서 출제가 좀 됐어요. 이렇게 4장 연력학 제2법칙인데 뭐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된다고 볼 수 있죠. 이렇게 17년도에는 평균 3문제씩, 18년도에는 뭐 많게는 6문제, 19년도에도 많게는 5문제씩 출제가 좀 됐습니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 1, 2, 3, 4장이 제일 중요하다. 연력학은 1, 2, 3, 4장이 잘 돼야 그 다음에 이제 9장이라든가 11장 내용이 같이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연결이 됩니다. 사이클, 동력 사이클 쪽에는 뭐 오토 사이클, 디젤 사이클, 사바데 사이클, 또 브레이튼 사이클, 이런 사이클들, 그다음 냉동 사이클, 이런 것들은 다 연력학 1법칙, 2법칙과 연관이 있는 내용들이죠. 그렇게 봐야지 되고, 그다음 5장 증기가 그 2017년 전, 15년, 16년 요 전에는 출제가 굉장히 낮았어요. 이 10장의 증기 사이클, 랭킨 사이클이라고 하는 것도 출제가 좀 낮았는데 17년도 이후로 넘어오면서는 비중이 좀 높아진 면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언젠가 또 이제 이게 떨어질 수도 있어요. 응? 출제 빈도는 비중은 좀 이제 변화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죠. 해마다. 그런데 연력학은 일단 이제 재료학은 다 중요합니다. 재료학은 다 중요해요. 다 골고루 열심히 해둘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연력학 같은 경우에는 1, 2, 3, 4장은 중요한데 이 내용이 중요한 거예요. 얘는 연도에 따라서 어떤 비중이 달라지는 면이 없어요. 핵심이기 때문에, 연력학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그렇고 6장의 혼합기체 부분이라든가 7장의 기체 유동 부분인데 노즐이라든가 또는 이제 디퓨저 터빈, 주로 이제 노즐 터빈 쪽에 이제 증기나 가스가 유동하는 경우에 연력학 1법칙, 2법칙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인데요. 그렇게 출제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뭐 올해 같은 경우는 조금 많긴 했습니다. 한 문제 정도씩 나오든가 했던 게 2문제씩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근데 뭐 꼭 7장을 공부하지 않아도 1장과 4장 내용에서 벌써 커버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다음 이제 8장 이제 압축기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뭐 안 나오니까 패스하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다음 9장은 동력 사이클 말씀드렸던, 10장 증기 사이클 랭킨 사이클, 9장에서 오토 디젤 브레이튼 사이클 이런 정도로 공부하셔야 되겠고, 11장 냉동 사이클, 냉동기의 성적계수 구하는 거, 이런 것들은 또 한두 문제 이상씩은 꾸준하게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연소는 요 3년 동안 보니까 한 번도 출제가 되지는 않았네요. 어쩌다가 한 문제 정도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가감이 이제 버릴 건 버려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기사 시험 공부할 때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반 과정 들어오시면 정리는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국비 과정 또 있는데, 국비 과정 들어오면 이제 안 하죠. 시간상 안 하고, 일반 과정은 좀 여유가 좀 있으니까, 또 제가 마음대로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전반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여러분들이 개념 잡는데 필요한 것들은 고르게 다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리니까요. 그다음 3과목이 유체역학입니다. 역시 20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재료역학 20문제, 연력학 20문제, 유체역학 20문제 출제가 되는데, 교재 보면은 9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장 유체의 정의 및 성질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중요합니다. 서너 문제 정도, 많게는 서너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고요. 2장의 유체의 정력학, 역시 이제 2문제에서 4문제 정도까지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3장의 유체의 운동학, 적게는 뭐 3문제 정도, 많게는 6문제까지도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죠. 유체 정력학 부분과 운동학 부분, 유체가 파이프를 통해서 유동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운동학이죠. 근데 이제 탱크에 유체가 담겨 있다, 그러면 유체 정력학에 해당이 되는 거고, 중요합니다. 정력학과 운동학 이 부분에서 많은 문제가, 그러니까 1, 2, 3장에서 많은 문제가 출제가 되죠. 벌써 뭐 반 이상의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20문제 중에서 선택이 되고, 4장이 유체 운동량 방정식입니다. 오타가 좀 났네요. 유체 운동량 방정식인데 평균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근데 많은 내용이 있어요. 뭐
4장 내용을 이제 충실하게 정리는 해드리는데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보면은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좀 되고는 좀 있는데 그래서 뭐 건너뛸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정리할 때 건너뛰어도 돼. 근데 제가 수업할 때는 건너뛰기에는 좀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또 전공적으로 전달해야 될 이런 이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수업은 진행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준비할 때는 이제 버리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은 없을 것 같고 5장 점성유체 중요하죠. 점성유체 부분에서 적어도 이제 4문제에서 6문제까지도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차원 해석은 예전에 비해서는 지금 최근에 이렇게 3년 동안 보면은 비중이 좀 높아졌어요. 예전에는 안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 한 문제가 나올 때도 있었고 그랬는데 요즘은 좀 2-3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는 그런 이제 경향이 있고 간단합니다. 근데 간단한 문제들이에요. 7장이 이제 원간 손실인데 원간 손실이 평균 2문제 정도 이렇게 출제가 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7장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문제수는 적지만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특히 이제 플랜트 배관 설비 같은 거 하려면 유체역학에서 7장 내용을 빼고는 얘기가 안 되기 때문에 중요한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보니까 8장과 9장은 출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가감히 버려도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제 1장, 2장, 3장, 5장, 6장, 7장 이 중에서도 1, 2, 3, 5장 1, 2, 3, 5장 내용이 이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주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업을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기타 과목 쪽으로 넘어갑니다. 4과목이 기계재료, 4과목이 이제 기계재료하고 유압기기입니다. 기계재료, 유압기기. 그래서 유압기기 10문제, 기계재료 10문제에서 한 과목으로 4과목으로 구성이 되는데 교재에 보면 기계재료 같은 경우는 이제 9장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9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1장에 이제 기계재료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들 쭉 구성이 되어 있는데 한 평균 2문제 정도 출제가 좀 되는 경향이 있고 그다음에 기계재료의 주 재료는 강이죠. 철입니다. 철이니까 순철, 강, 합금강, 주철 이런 내용들을 공부하셔야 되는데 주로 이제 탄소강 평균 한 2문제 정도 이렇게 그다음 그러니까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온다는 얘기죠. 한 문제 이상은 꼭 나옵니다. 합금강도 이제 보면은 한 문제 정도씩은 평균적으로 다 나오는 그런 내용들로 보셔야 될 거고 많이 나올 때는 3문제 정도씩 나올 때도 있고 탄소강은 2문제 정도씩 이렇게 일장 내용에서는 3문제 이상씩 이렇게 출제가 되는 경우도 있고 주철은 평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고 보면 되는데 17년, 18년, 19년을 놓고 보면 주철의 그 좀 출제 빈도가 좀 낮은 측면이 좀 있는데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또 요 전후로 가면은 오히려 합건강보다는 주철에서 더 많이 출제가 된 경우도 있고 문제 수가 그렇게 좀 있죠. 5장이 이제 그 재료 시험하고 열 처리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보통 다른 교재는 이제 2개 챕터로 나눠 놓은 걸 합쳐 놓은 건데요. 뭐 적어도 한 문제 이상은 많게는 이제 4문제까지도 이렇게 출제가 좀 됐습니다. 열 처리 부분과 기계 재료 시험. 기계 재료 시험보다는 열 처리가 비중이 높죠. 기계 재료 쪽에서는 최근에 보면은 열 처리가 좀 비중이 높았다. 올해도 2020년도 그럴 것이냐, 요거는 지켜봐야지 되는 부분이지만 열 처리 부분 열심히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비철 금속 쪽의 대표적인 게 구리와 알루미늄입니다. 구리와 알루미늄 그리고 그 합금에 관련된 내용들이 평균 한두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다음 기타 비철 금속, 니켈, 마그네슘, 아연 이런 금속들에 대한 내용도 한두 문제씩은 출제가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고, 그다음 이제 비금속 재료와 관련해서 요즘 이제 주로 나오는 게 이제 그 플라스틱이라고 하는 이런 재료와 관련해서 한 문제 정도씩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요 전에는 이 8장에서 거의 안 나왔는데 요즘은 평균 한 문제 정도가 좀 출제가 되는 이런 측면이 좀 있어 보이고요. 최근에는 이제 신소재 부분은 전혀 출제가 되고 있진 않았습니다. 이렇게 이런 것도 참고해서 보는데, 그래서 이제 1장, 2장, 3장, 5장, 6장 요 3년만 놓고 보자면 1장, 2장, 3장, 5장, 6장을 집중적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무난하게 이제 좀 문제가 없는
그런 과목이라고 볼 수 있고요. 유압기기 과목을 보면은 7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재 7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1장이 유압기기 개요, 유압기기에 대한 개념들이 쭉 있는데 여기에 많은 내용을 제가 실어놨어요. 많은 내용들을 실어놨기 때문에 많게는 5문제, 적어도 뭐 한 문제 정도씩은 출제가 될 수밖에 없는데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유압기기가 기기 1장 내용이 2장은 이제 건너뛰어도 될 것 같고요.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분명하게 이렇게 갈리는 챕터입니다. 19년도에는 평균 한 문제 정도씩은 좀 출제가 되기는 했습니다만 버릴 땐 확 버리는 것도 방법이고 3장 유압장치 구성, 유압장치를 구성하고 있는 5대 구성 요소가 있어요. 5대 구성 요소와 관련해서 이렇게 이제 적어도 한 문제 이상, 평균 2문제 정도는 나온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압 펌프, 유압 펌프는 최소 한 문제 이상은 많게는 뭐 4문제도 나온 경우가 있긴 했는데 평균 한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고 있고 계산형 문제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유압 펌프 쪽에서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 좀 말씀드려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다음 유압 제어 밸브, 압력 제어, 그리고 이제 유량 제어, 방향 제어 이런 밸브와 관련해서 적어도 한 문제, 평균 2문제 이상은 출제가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유압 작동기, 유압 실린더라든가 유압 모터와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이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7장 유압 회로인데 유압 회로가 이 내용들을 다 복합적으로 표현해서 다루어지는 내용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유압 회로가 몇 가지가 있어요. 그 내용들을 집중적으로 여러분들한테 전달을 하면서 유압 회로 부분을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7장으로 구성이 되는데 1장, 그리고 3장, 4장, 5장, 7장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마무리를 해주시면 무난하게 또 준비가 될 거고요. 예? 그다음에 5과목이 동력학 10문제와 기기제작법 10문제, 기기제작법 10문제로 이렇게 구성이 되고 있는데 동력학은 우리가 학점 이수할 때 어렵게 느꼈던 수준의 문제가 출제가 되는 건 아니고요. 좀 이제 대학 물리 정도 출제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교재에는 전체적으로 6장으로 구성이 됩니다. 1장이 이제 동력학 서론과 관련된 내용인데 용어 몇 가지 정리하고 넘어가면 되는 부분이고, 그다음에 2장이 질점의 운동학, 3장이 질점의 운동역학 부분인데 3장에서 보면 이렇게 2, 3장이 거의 묶어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뭐 두세 문제, 서너 문제 정도씩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들 보셔야 되고, 4장이 강체 운동학, 5장이 강체 운동 역학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도 역시 뭐 많게는 뭐 두세 문제씩 출제가 좀 되고 있고, 6장 기계 진동학 부분에서 이제 많은 문제들이 출제하죠. 4-5문제씩도 출제가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6장만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6장 기계 진동학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는 3장의 운동 역학 부분, 3장의 운동 역학 부분, 그리고 5장의 강체 운동 역학 부분, 이런 부분들에서 다루어지는 개념적인 것들이 진동 부분에 부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4-5문제씩 출제가 된다는 것이지, 진동 부분에서만 순수 진동에서만 나오는 거 아니고, 진동도 운동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이 운동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운동 방정식이 필요하죠. 어떤 운동을 하느냐, 이게 직선 운동을 하느냐 회전 운동을 하느냐에 따라서 운동 방정식이 갈리잖아요. 힘의 평형식을 쓸 거냐 아니면 모멘트 평형식을 쓸 거냐 이렇게 갈리는 거거든요. 그런 내용들은 이미 이제 3장이나 5장에서 다 개념을 잡고 6장으로 가기 때문에 6장 내용을 만 공부하고도 이런 정도 10문제 중에서 거의 뭐 4-5문제 정도씩은 맞출 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할 때는 3장, 5장, 6장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해서 마무리를 하시면 될 거다. 그 다음에 이제 기계제작법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우리 교재는 전체적으로 15챕터 15장으로 구성이 되고 있는데, 1장에서는 이제 기계제작법에 대한 이런 내용과 함께 전체적으로 어떤 그 가공법에 대해서 다룰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출제되는 문제는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2장이 주조가공, 평균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됩니다. 3장이 소송가공인데 소송에서는 이제 평균 2문제 정도 출제가 좀 되고 있어요. 최근에는. 근데 그전에는 평균 한 문제밖에 안 나왔고요.
한두 문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소송 가공에서. 그다음에 4장이 이제 절삭 이론 부분인데 역시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되고 있고 5장이 선반도 한두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절삭 가공 파트 쪽에서는 여러 가지 공작 기계들이 있어요. 9장까지 해서 여러 가지 공작 기계들이 있는데 뭐 다 보시면 알겠지만 뭐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그런데 거의 안 나오죠. 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4장 절삭 가공과 선반 위주로 공부를 하셔야 돼. 절삭 가공 파트 쪽에서는. 그리고 가끔은 연삭기 쪽에서 좀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필수는 4, 5, 6, 7, 8, 9장까지는 필수는 4, 5장이에요. 4, 5장 부분. 이렇게 좀 공부를 해 주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10장 열처리. 이 부분은 기계 재료도 나오죠. 열처리 파트를 공부함으로써 이제 기계 제작법에서 한 문제 정도, 평균 한 문제 정도 이렇게 무난하게 맞출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계 재료 쪽에서도 한두 문제 이상은 또 출제가 되니까 이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접도 평균 한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고, 특수 가공 쪽, 정밀 입자 및 특수 가공 쪽에서는 평균 역시 한두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기어 제작법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최근에는 거의 안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측정기도 보통 평균 한 문제 정도 출제가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측정기. 그리고 이제 15장도 나올 때 있고 안 나올 때 있고 그렇습니다. 수기 가공, 손다듬질 가공, 공구를 이용해서 가공자가 직접 이제 수가공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하는 거고. 자, 그래서 전체적으로 15챕터인데 이 중에서 이제 집중적으로 본다면 2장, 3장, 4장, 5장, 10장, 11장, 12장만 열심히 공부하셔도 10문제 중에서 여러분들이 뭐 6문제 정도까지는 맞출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고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죠. 이렇게 이제 필기를 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평균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됩니다. 또 가락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과목당 8문제 이상은 맞춰야 돼요. 40점 이상 넘어가면서 전체 평균이 60점이 넘어가야 합격이 됩니다. 60점이라고 하는 점수가 만만한 점수는 또 아니니까 특히 이제 가락이 발생하면 안 되거든요. 가락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각 과목별로 지금 말씀드린 그 챕터들을 중심으로 해서 한 번 이상씩은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특히 이제 기타 과목은 한 번 이상씩 정독해줘야 좀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실기 과목 중에 이제 필답형을 봅니다. 필답형은 이제 학원 쪽에서는 이 구민사에서 나온 이제 일반기계사 실기 필답형 교재를 가지고 진행이 되는데, 이 교재는 전체적으로 14장,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14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서 각 과목별로 챕터별로 해서 17년, 18년, 19년 이제 출제됐던 문제들을 이제 좀 분석을 좀 해놨습니다. 이렇게 실기 시험은 공개가 안 돼요. 필기 문제는 공개가 됩니다. 근데 실기 시험은, 기사 시험은 어떤 기사 자격증이 됐든 간에 필기 문제는 공개가 되는데 실기 문제는 공개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이제 시험을 응시하는 응시생들하고 이제 제가 이제 좀 소통을 함으로써 얻어지는 그런 내용들이라고 보셔야 되는데요. 일장 이제 나사 편에서 보면은 거의 뭐 17년에는 나사 잭이 3번 다 나왔다는 거죠. 1회, 2회, 4회에서 3번 다 나왔고, 18년에는 잭에서 한 문제, 볼트에서 한 문제, 삼각 나사 쪽에서 한 문제 정도, 이렇게 19년에는 나사 잭에서 2번, 볼트에서 한 번 정도 이렇게 출제가 좀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죠. 필수예요. 그다음에 2장이 이제 키핀 쿼터인데 주로 이제 키 쪽에서 출제가 됩니다. 키 쪽에 출제가 되는데 17년에는 무침키에서 2번, 스플라인에서 한 번, 쿼터에서 한 번 이렇게. 그러니까 스플라인이나 쿼터 이런 것들이 같이 나올 때도 있고, 무침키하고 스플라인이나 무침키하고 쿼터랑 같이 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18년에 무침키에서만 3번, 19년도에도 무침키에서만 3번이 출제가 좀 됐습니다. 3장이 리베디움입니다. 리베디움 쪽에서 보면 주로 이제 한 줄 겹치기 리베디움, 겹치기 리베디움 쪽에서 이제 출제가 됩니다. 17년에 한 2번 정도 나왔고, 18년도 그렇고, 19년에는 다 나왔네요. 1, 2, 4회 시험 때 다 출제가 됐고, 용접은 리벳 조인트보다는 조금 이제 좀 출제 빈도가 떨어지죠. 용접 쪽에서도 맞대기 이음보다는 이제 필렛 용접 이음에서 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5장이 이제 축 부분인데, 축에서 설계하는 문제, 축을 설계한다는 얘기는 축의 크기를 결정한다는 얘기인데, 축의 크기는 지름으로 결정합니다. 지름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런 내용이 2번.
축의 위험속도 구하는 게 한 번 정도 출제가 됐고 17년도에는 18년도에는 축의 그 축설계하는 부분에서만 세 문제. 19년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축설계하는 부분과 축의 위험속도 구하는 문제 각각 한 번씩 출제가 좀 되고 있고 매번 출제가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세 번 시험이 있으면 세 번 다 나오거나 아니면 두 번 정도 나온다 이런 얘기고 용접 같은 경우에는 세 번 시험이 있으면 적어도 한두 번은 나오는데 안 나올 때도 있다. 리베디움은 꼭 나온다는 얘기죠. 리베디움은 키도 꼭 나온다는 얘기죠. 이장의 키도 꼭 나온다는 얘기고 스플라인이나 코터 같은 경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고 이런 얘기고 딱 여기 흐름을 보면 각 챕터에서 뭘 공부해야지 되는지 딱 나오게끔 되어 있어요. 요거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한테 이론 정리해드리고 문제풀이 해드리고 기출문제 정리해드리고 이렇게 또 이제 문제 복원해서 파이널 쪽에서는 이제 여러분들하고 또 문제풀이 진행하고 이런 식으로 학원 수업은 이제 진행이 되고 또 동영상도 이제 그렇게 해서 제작이 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6장이 베어링, 구름 베어링하고 미끄럼 베어링으로 나누어지는데 17년도에는 이제 구름 베어링 한 번 나오고 미끄럼 베어링 한 번 나오고 이렇게 18년도는 구름 베어링 세 번씩이나 전월 베어링 한 번 같이 나올 때도 있다는 얘기죠. 구름 베어링이나 미끄럼 베어링이 같이 나올 때도 있다 이런 얘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전월 베어링 한 번, 구름 베어링 한 번 정도씩 출제가 좀 됐습니다. 다음 7장이 축이음인데 축이음 같은 경우에는 예년에 비하면 안 나오는 경우가 좀 많았는데 평균 한 번은 나온다. 축이음 부분에서 원축 클러치, 답판 클러치 그리고 19년도에는 답판 클러치와 원축 클러치들이 출제가 좀 됐었고 19년도에 보면은 이 축이음이 좀 매번 나왔다는 얘기인데 예년에 비해서 좀 출제 빈도가 좀 높아졌다. 축이음 부분이 이렇게 볼 수 있고 마찰차도 평균 이제 한두 문제 정도는 출제가 되는데요. 혼마찰차, 원통마찰차, 원추마찰차 등이 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혼마찰차 한 번, 무단변속 마찰차. 무단변속 마찰차가 안 나오다가 오래간만에 나왔어요. 19년도에. 평판형 무단변속 마찰차하고 에반스형, 원추형 모양으로 생긴 게 있는데 원추형 무단변속 마찰차가 좀 출제가 좀 됐었고 10장이 기어입니다. 기어는 이제 17년도에는 워움 기어, 스퍼 기어, 전위 기어. 그래서 17년도에 전위 기어가 두 번이나 나와서 처음 전위 기어 내용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전에는 출제가 되지 않다가 16년도부터가 이제 전위 기어가 이제 나오기 좀 시작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17년, 18년도에 나왔고 19년도에는 안 나왔고 이렇게 해서 근데 기본적으로 이제 정리해야 될 기어가 네 가지가 있어요. 스퍼 기어, 헬리컬 기어, 그리고 지금 베벨 기어가 거의 요즘 안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워움 기어. 이렇게. 그래서 최근에 보자면 이런 이제 스퍼 기어라든가 헬리컬 기어, 워움 기어 이런 쪽에서 출제가 좀 되고 있고 전위 기어가 새롭게 좀 출제가 되는 게 이제 16년, 17년, 18년 정도가 좀 있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11장이 이제 벨트 체인. 이 출제가 좀 됩니다. 그래서 뭐 17년도에는 체인이 한 두 번 정도 나왔고 벨트가 한 세 번 정도 출제가 됐고 18년도에는 벨트 두 번, 체인 한 번, 로프가 한 번 나왔네요. 오래간만에 로프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는데 안 나오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로프 전동이 뭐 경우에 따라 패스해도 상관없고 이렇게 19년도에는 체인 한 번, 이제 벨트 두 번 정도 출제가 됐습니다. 벨트에는 이제 팽벨트가 있고 V벨트가 있죠. 팽벨트 한 번, V벨트 한 번 정도가 이제 출제가 됐을 거고요. 그다음 브레이크에는 이제 블록 브레이크, 밴드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블록 브레이크나 밴드 브레이크 중에서 하나는 꼭 나와요. 뭐 물론 이제 안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이제 밴드 브레이크만 세 번 나왔군요. 18년도에는 밴드 브레이크만 세 번 나오고 19년도에는 이제 블록 브레이크 한 번, 밴드 브레이크 한 번 안 나온 적도 있네. 이렇게. 그리고 이제 가끔은 이제 플라이 휠이 출제가 좀 됩니다. 플라이 휠도 출제가 되니까 이제 정리는 시험에 나온 건 제가 다 수업 시간에 다 정리를 해드려요. 다 정리를 한 번이라도 나온 건 제가 다 언급을 해드립니다. 뭐가 나올지 사실 뭐. 근데 쭉 보면은 대충 뭐뭐뭐 하면은 기본 점수 넘어가겠구나 이게 나오죠. 그런 건 제가 잘 전달을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만 일단 잘 챙기시고 실수하지 않으면은 이제 무난하게 이제 합격 점수 가까이 나오죠. 50점, 50%가 되니까 필답형이 50점 만점입니다. 그래서 평균 10문제 정도, 11문제에서 10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니까 이 14장이 되는 이 내용 중에서 한 9개나 10개 챕터에서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13장 스프링은 꼭 하셔야 되는 부분인데 17년도에는 원통 코일 스프링만 3번, 18년도에는 원통 코일 스프링 2번에 겹판 스프링 1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원통 코일 스프링 2번, 겹판 스프링 1번 이렇게. 그래서 제가 이제 이런 거 만들어 갖고 이게 공지하기가 사실은 좀 그런 게 이런 거 하면은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이런 게 막 그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면은 아마도 그 공단에서는 출제 기준을요 이걸 바꿀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출 문제 같은 거 막 뿌리는 거 인터넷 뿌리고 막 누구는 막 그 뭐 해설 같은 거 뭐 돈 받고 막 이러는데 근데 이제 그런 게 좀 못할 수 뭐 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런 부분 조금 조심스러운 게 있다는 거. 이게 하면은 자꾸 출제 경향이 바뀌어요. 코일 스프링의 종류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지금은 원통 코일 스프링, 겹판 스프링 두 가지 정도만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지만 이게 만약에 달라지잖아요. 그러면 이게 복잡해져요. 향후에 딸 사람들은 공부할 양이 엄청 많아질 수 있어요. 뭐가 출제될지 모르니까.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사실 좀 조심스럽게 저는 이제 이거를 오래 하고 싶거든요. 사실. 뭐 1년만 하고 마는 게 아니라 저는 이제 앞으로도 지금도 뭐 젊지만 향후에도 이제 제가 더 이 어떤 잡을 유지를 해야지 되는 입장에서 뭐 막 복잡해져 가지고 뭐 취득하기 어려운 거 이거보다는 기본적인 이런 출제되는 이런 출제 기준에서 좀 출제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는 있는데 이게 그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고시가 아니잖아요. 뭐 순서 그러니까는 일단은 시험 점수 순위대로 합격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사 자격증이라고 하는 거는 포커스는요 현장에서 그 전공 업무, 전공과 관련된 직무 역량을 갖추고 있느냐를 보면 되는 것이지 고난이도의 어떤 지식을 갖고 있느냐를 요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자격증이라고 하는 게. 그러니까 이제 그 기계공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취업을 했을 때 취업처에서 여러분들이 수행해야 할 그런 업무와 관련된 그 내용들을 어느 정도 진행할 수 있는 정도가만 갖추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그 정도 수준에서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된다라고 보면 되기 때문에 이게 다양하게 지금 뭐 순위대로 합격을 시켜야 돼 이런 상황이다 그러면은 상황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출제가 되면 된다. 이런 이제 개인적인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14장 배관은 나올 때도 있고 안 나올 때도 있고 배관은 뭐 공식 한두 개만 외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기본적인 건 다 재료육학에서 다 해드리기 때문에 복잡할 건 없어요. 그래서 필답형은 전반적으로 다 공부를 좀 하셔야 된다. 이 중에서 여러분들이 찍어서 한다 그러면 나사, 키, 리벳, 축, 베어링, 마찰차, 기어, 벨트 체인, 브레이크, 스프링 이 정도. 이 정도에서 실수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30점에서 40점 점수를 맞을 수가 있습니다. 30점에서 40점 정도 맞고 또 작업형에서 또 3, 40점 맞으면 합격이죠. 작업형 같은 경우는 2D, 3D 모델링을 하는 건데 이제 교재는 구민사에서 나온 이제 기계 컴퓨터 응용 설계라는 교재를 가지고 진행을 하는데 이걸 이제 이 교재를 이제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여러분들한테 자격증 교육을 시키면서 경험적으로 어떠한 도면들이 출제가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석을 해서 약 20개 정도 도면을 압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20개 도면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무난하게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근데 20개 도면을 다 수업의 시간에 해드릴 수는 없고요. 그 중에서 이제 중요한 거 10개를 좀 뽑았습니다. 10개를 좀 뽑아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한 20개 정도 도면이 있습니다. 이 도면을 이제 분석을 해서 이제 20개 도면을 선택을 해서 20개 도면에 2D와 3D 모델링을 해서 실어 놨고 또한 이제 인벤터와 솔리드웍스를 혼자서도 할 수 있게끔 최근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근데 이제 그릴 수만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도면 작업이라고 하는 게 나는 오토캐드 잘해, 뭐 인벤터 잘해, 솔리드웍스 잘해. 그래서 되는 게 아니라요. 문제지를 주면 문제지를 해석하고 답도면을 만들어낼 수 있어야 돼요. 그거에 맞춰서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거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지 되는 거고. 이렇게. 그래서 도면이
가지 정도 도면, 동력 전달 장치라는 도면, V벨트 전동 장치, 기어박스, 그리고 편심 구동 장치, 드릴 지그, 클램프, 바이스, 제네바 기어, 레크와 피니언 이런 이제 도면과 관련된 내용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좀 하셔야 될 필요성이 좀 뭐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보면 출제가 1년에 시험이 3번 있는데 그 중에서 동력 전달 장치는 반드시 나옵니다. 동력 전달 장치는 필수로 하셔야 돼요. 필수로 하셔야 되고 뭐 또 드릴 지그라든가 클램프 이런 것들. 드릴 지그도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1, 2, 3, 뭐 클램프, 바이스, 뭐 1, 2, 3 여러 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 중에서 이제 뭐가 나올지 사실은 이제 모르는 거긴 합니다. 그래도 기본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시면은 이제 그 조금 다른 게 나와도 해결할 수 있도록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한꺼번에 이제 그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셔야지 됩니다. 오토캐드 전혀 모른다, 뭐 3D 프로그램은 내가 다뤄보지도 못했다 이렇게 하더라도 그 필요한 것만 딱 뽑아서 여러분들한테 단기간에 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시켜드리고 좀 할 줄 아는 사람은 금방 숙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교육이 이루어지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에 따라서는 다르지만 이 동력 전달 장치라든가 드릴 지그, 클램프, 바이스 또는 기어박스 이런 것들을 수업 시간에 여러분들한테 이제 ASZ까지 다 전달을 하는 것이죠. 따로따로 오토캐드 따로 가르치고 뭐 3D 프로그램 따로 가르치고 뭐 도면에도 따로 가르치고 이런 게 아니라 시험 출제 예상 문제를 띄워놓고 거기서 이제 한 단계 한 단계 다 뽑아서 여러분들이 이제 따라오게끔 해서 교육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복습만 철저히 해주시고 처음에는 굉장히 힘들 겁니다. 도면 하나 작업 끝날 때까지는 많이 힘들 거예요. 여러 가지를 해야지 되니까. 근데 도면 하나만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되는 내용이 반 이상이 됩니다. 수월해진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2, 3주 정도만 고생을 하시면 그 다음부터는 반복이 되는 게 50%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이 이제 혼자 독학을 할 수 있는 수준까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한테는 이제 또 그 도면 검도라든가 이런 것들 또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1대1 교육도 시켜드리기 때문에 무난하게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는 의욕만 있으면은 그 지원은 뭐 100% 가까이 해드립니다. 이렇게 뭐 강사들도 뭐 퇴근도 안 하고 뭐 쉬는 날 나와서 여러분들한테 나와서 하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하고자 하면은 충분히 이제 그 단기간에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고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19년도에 보면은 이렇게 이제 동력 전달 장치라고 하는 것이 출제가 됐고, V벨트 전동 장치, 편심 구동 장치 이런 것들, 드릴 지그, 클램프, 바이스 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도면들을 오프라인 쪽에서는 여러분들한테 이제 3-4개 정도 도면을 이제 반복하게끔 하고 나머지는 교재를 통해서 독학하게끔 여러분들한테 교육이 이루어질 겁니다. 아무것도 몰라도 하실 수 있도록 진행이 되니까요. 걱정하지 마시고. 이렇게 좀 해서 이제 저희가 학원이 이제 개강이 좀 이루어질 겁니다. 그래서 필기 같은 경우에 이제 내일 개강이 되죠. 일반 과정이 12월 23일, 그리고 2차가 1월 6일, 그리고 3차가 13일 정도에 이제 개강이 됩니다. 시험이 3월 22일 날 있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적어도 1월 중순 정도에는 스타트를 해야지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준비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기간이 넘어가면 2월 달로 넘어가면 일단 기간이 짧아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본인이 그 학부 공부를 하면서 그 역학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이 되어 있는 이런 분들은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고 좀 남자들 같은 경우는 군대도 갔다 왔잖아. 군대 가기 전에 역학도 하고 했기 때문에 또 다시 해야지 되는 게 이제 부담스러운 거죠, 사실. 그래서 이제 학원이라든가 동영상도 한 번씩 고민을 해보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적당한 시기가 언제냐면 1월 중순 전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이렇게 잡는 거예요. 12월 23일, 1월 6일, 1월 13일 정도. 그래서 이제 방학을 함과 동시에 재학생들 같은 경우 방학과 동시에 시작이 될 수 있고 또 계절학기 듣는 분들은 1월 초까지 계절학기 들으니까 1월 13일 정도 중순까지 오셔서 그 수업을 참석하시고 동영상 무료 지원해드리니까 동영상하고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또 저녁반 개강이 됩니다. 저녁반 개강이 되면 오전반하고 저녁반하고 이제 같이 병행하면서 수업을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충분히 준비할 수 있도록 좀 도와드릴 겁니다. 그래서 2월 말일 날 1차 종강이 끝나요. 그리고 이제 또 문제풀이반이 있어서 그 문제풀이반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제 개인적으로 필요하면 문제풀이반 수강을 하시면 될 거고, 혼자 이제 이 교재에는 풀이를 거의 뭐 90% 이상은 풀이가 다 되어 있습니다. 교재 거의 90% 이상 풀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이론 정리만 잘 해드리고 핵심만 잡아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혼자 독학을 할 수 있는, 그 다음부터는 독학을 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될 거고, 만약에 그거 안 된다 그러면 문제풀이 과정이라든가 나 문제풀이 과정 들을 시간이 없는데요, 그러면 이제 동영상 무료 지원 또 해드립니다. 그런 분들한테는 무료 지원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할 수 있도록 하고, 이제 기출문제 풀이 다 해서 동영상 제작 다 돼 있고 하기 때문에 필요하면 여러분들한테 다 제공이 됩니다. 그런 것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좀 하시고, 실기 같은 경우는 이제 필기 합격하시고 준비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난 병행하겠다 그러면은 일단 작업형부터 먼저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작업형 개강이 이제 1월 달 개강이 있고요. 1월 6일 그리고 이제 2월 3일 1, 2월 달 개강반이 있습니다. 그래서 1, 2월 개강반을 활용하시고, 그 대신 이제 말씀드렸듯이 역학을 어느 정도 하시는 분들은 병행을 하세요. 역학 따라하기에 벅차다 그러면은 병행하셔도 이걸 복습할 시간이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역학 어느 정도 하는 분들은 병행을 하시면서 공부를 하시고, 그래서 1월 달에 내가 작업형 한번 떼고 또 2월 달에 떼고 남은 기간 동안 필기 집중해서 공부하고, 이렇게 좀 스케줄을 잡으셔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필기 수업을 들으면, 필기는 진도 순서가 재료역학, 유체역학, 연력학, 동력학, 유압기기, 기기제작법, 기계재료 순으로 나갑니다. 막 섞어서 나가는 건 아니고요. 재료역학 끝나야 유체역학 나가고 연력학 나가고, 그러니까 좀 공부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과목부터 먼저 스타트하는 겁니다. 재료역학이 가장 많이 걸리고, 그 다음에 유체역학이 많이 걸려요. 그래서 유체역학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연력학 공부할 때 도움이 됩니다. 열은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게 기체고, 유체역학에서는 해석의 대상이 되는 게 주가 뭐예요? 액체죠, 액체입니다. 기체도 물론 포함될 수 있어요. 유체는 액체와 기체 두 가지를 유체라고 우리가 그 표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연력학을 공부하기에 앞서서 유체역학을 먼저 공부를 해주면 연력학을 공부하는 좀 수월한 면이 있다. 그렇게 보고 이제 유체역학 먼저 하고, 유체역학 제가 생각하기에는 유체역학이 연력학보다는 공부하는 분량이 좀 더 있을 겁니다. 개인에 따라 틀려요, 근데. 연력학을 많이 어려워하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또 연력학을 먼저 스타트할 수도 있습니다만, 꼭 이대로 해야 된다는 건 아니지만 주로 제가 이렇게 수업 나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동력학, 그다음에 유압기기, 그다음에 기계제작과 기계재료는 암기 과목이다 보니까 충실하게 여러분들한테 정리를 해드리는 그런 시점이 좀 역학부터 먼저 하고 진행을 좀 하겠다는 것이죠. 이런 과목들은 이렇게 진행을 하고, 11답형은 공부해야 될 과목이 이제 기계 설계학인데요. 요거는 재료가 끝나고 해야 되니까 나중에 하셔도 돼요. 지금 일반 기계 기사의 필답형은 끝나고 필기에 합격하시고 해도 늦지 않습니다. 이렇게. 근데 이제 건설 기계 필답형은 일반 기계에서 필답형하고 문제 수준이 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필답형만 100점 만점으로 건설 기계 설비 기사는 바뀌는 거기 때문에 문제 수준이 다릅니다. 종합 문제가 출제가 되게 종합 설계가 들어가요. 일반 기계는 종합 설계가 아니라 따로따로 나사 따로 키 따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라면, 이제 건설 기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종합 설계이기 때문에 나사 쪽에서 나와도 그냥 나사만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나사잭 그 전체 설계하는 거, 뭐 이런 것들, 뭐 기어라든가 축이라든가 또 베어링이라든가 그 키라든가 이런 걸 다 붙여놓고 설계가 나오거나 이런 식으로 이제 출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이제 복잡하죠. 건설기계 쪽은 쉽지 않을 거다. 작업형이 빠진다고 해서 뭐 쉽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는데, 근데 이제 그렇지만은 않을 거다. 그래서 나중에 하셔도 되고, 얘가는 필기 합격하시고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또 실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합격하고 시작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토캐드 하고 인벤터나 솔리드웍스 중에서 하나 선택을 해서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뭐 오토캐드로 2D, 3D 다 할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그것도 방법이긴 한데 시간이 오래 걸리죠. 인벤터라든가 솔리드웍스와 같은
전문적인 3D 전용 프로그램들보다는 좀 오토캐드만 가지고 3D 하기에는 조금 이제 힘겨울 수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인벤터나 솔리드웍스 중에 하나 선택해서 들으시면 되는데, 현재로는 인벤터가 많이 시험 장소에 깔려 있기 때문에 인벤터로 공부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솔리드웍스를 나는 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솔리드웍스 반도 저희가 개설하니까 수강이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데 시험 장소가 솔리드웍스가 인벤터보다는 좀 적을 것이다. 시험 장소에 어떤 프로그램이 깔려 있는지 사전에 여러분들이 다 아셔야지 돼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몇 년 전에는 이제 한 친구가 이제 시험 보는 날인데 뭐 아침 일찍 전화했어. 자고 있는데 전화했어.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렇게 솔리드웍스 가지고 프로 시험을 볼 건데 시험 장소 가니까 솔리드웍스 프로그램이 없습니다. 얘기를 해가지고 저도 순간 당황스러운 적이 있는데, 다 사전에 공지를 하거든요. 시험 장소에는 어떤 프로그램 깔려 있다, 버전이 뭐다, 이 다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확인을 안 하신 건데, 확인을 다 하라고 이제 저희가 안내를 하는데, 그 친구가 뭐 학원 다니거나 동영상 본 친구는 아니고요. 뭐 필기만 했던 친구예요. 필기만 했던 친구인데 실기는 이제 혼자 한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어 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자기는 이제 솔리드웍스나 이런 거 잘하는데 이제 그렇게 돼서 너무 아쉽다, 뭐 이렇게 해서 연락이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만 깔려 있습니다. 오토캐드나 또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버전이라든가 이런 게 다 깔려 있으니까 꼭 확인을 하시고 시험 신청을 하셔야지 되는데, 그리고 이제 도면 해독이라든가 기계제도, KS 규격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이제 복합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제 교육 시간에 이루어지니까 그런 것들 참고는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저희가 또 그 국비과정도 운영을 해요. 국비과정 운영하기 때문에 국비과정 운영하려면 내일배움 카드, 국민 내일배움 카드라고 하는 거를 발급을 받으셔야지 됩니다. 이 카드는 여러분들 그 거주하는 지역의 고용센터를 찾아가셔서 상담을 받으시고 내가 대상이 되면 받으실 수가 있고, 이걸 받으면 여러분들이 이제 적어도 수강료의 60%에서 70% 사이를 지원받을 수 있고, 자비는 좀 이제 30% 전후로 40% 전후로 해서 자비를 이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실 분들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회 시험 대비해서는 이제 12월 2일 날 개강하는 반은 저희가 이제 마감이 돼서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1월 5일에 개강하는 반이 좀 있습니다. 이제 예정인 반이죠. 예정인 반이고, 이 필기, 실기 동시에 이루어지는 반입니다. 이런 과목들은 필기, 실기 동시에 이루어지는 거고, 1월 5일 날 이제 필기만 또 개강하는 반이 개강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기와 관련해서 작업평과 필답평 동시에 진행하는 반으로 방학 때 1, 2월 그 사이에 지금 이제 특강반을 하나 지금 개설을 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모집 중에 있고요. 요거런 같은 경우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적어도 3주 이상 걸리거든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 필기는 자비로 그냥 하시고 일정상 실기를 뭐 국비 지원을 좀 받아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면 고용센터 찾아가서 여러분들 상담 받고 발급 받으시면 요 과정에 들어오셔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인원 제한이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게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인원이 오버되면 또 다음에 들으셔야지 되거나 일반 과정 들으셔야 되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일반 과정이야 뭐 저희가 인원 제한 없이 큰 강의실에서 그냥 하면 되는데 국비 과정은 딱 모집 인원이 있습니다. 그걸 이제 고용센터에 신고해 놓고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이상은 이제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는 참고하셔서 받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로 해서 이제 설명회를 좀 마치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번 개강은 지금까지 그냥 해왔는데 사실 이런 설명회는 올해 처음 시도를 해봤어요. 요즘은 이제 여러분들이 예전 학생들, 수강생들하고 좀 다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기회가 될 때마다 이런 기회를 만들어서 전달할 사항들을 좀 전달하고 또 여러분들이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 좀 받고 답변도 좀 드리고 이렇게 좀 하려고 좀 해서 올해 처음 시도를 한번 해봤는데 도움이 됐는지는 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예.
네,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울 수 있는데 이제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이제 한 반이 세 반이 있다. 그러면은 이제 그 세 반 중에서 한 반은 솔리드웍스 나가고 나머지 두 반은 인벤터 나가고 이런 식으로 이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솔리드로 하겠습니다. 솔리드웍스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전달해 주시면 솔리드웍스 개강 반에 이제 저희가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안내를 해드릴 겁니다. 그거는. 예. 네. 내일부터 개강되는 필기 대비반 자체가 내년 3월에 시험을 다루고 수 있는. 그렇죠. 예. 그래서 그 과정이 이제 2월 말에 저희가 마무리를 해드리고 한 20여일 정도는 이제 혼자 이제 마무리하고 시험 보러 가시면 돼요. 학생들이 있기 때문에 2월 말에 끝난 거죠. 3월 초에 학교 가야 되니까 그래서 2월 말에 끊고 이제 그 문제풀이 같은 경우에 나중에 이제 3월 달에 들을 수 있는 사람들만 희망하시면 뭐 수강 신청 따로 하셔서 들으시면 됩니다. 이런 것들. 예. 이거는 또. 네네. 네네. 말씀드렸듯이 이제 그 도면을 다 해드리긴 시간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주로 출제되는 도면 서너 개 정도. 주말반 같은 경우 일정이 짧아서 또 주말반 일반 가정들이 주말반 복습들을 안 하셔. 복습들 안 하시니까 막 나가고 싶어도 따라오지 못하는데 무조건 나갈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거에 따라서 도면이 좀 수가 좀 줄어들 수 있는데 이제 말씀드렸듯이 그 다 안 해도 저희가 이제 도면을 한두 개, 뭐 적어도 이제 두세 개는 하니까 두세 개, 서너 개를 해드리거든요. 그걸 하시면 나머지 도면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수업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또 그 교재에 있는 도면들은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공부하는 방법을 알려줘요. 그리고 이제 다 질문 들어오면 다 답변 다 드리고 도면 그려오면 검도 다 해드리고 수정사항 체크해서 수정해서 다시 가져오게끔 하고 그래서 본인이 하겠다라고 하면 가끔은 이제 도면이 이게 채점할 도면이 아닌데 가져와 가지고 참 그 애로사항이 있긴 합니다. 어느 정도 채점이 될 도면을 가져오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그렸다고 해서 도면이 아니거든요. 완성도가 떨어지는데 채점할 게 없어. 그럼 빵점 내지는 실격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실격 처리가 그런 도면은 좀 해주기 어렵고 그 외에는 이제 그 도면은 이제 다 작업할 수 있도록 해드리죠. 예. 예. 네. 네. 제한이 있습니다. 필기 같은 경우는 70일, 그리고 실기 같은 경우는 45일 제한이 있어요. 제한이 있는데 그거는 그 원할 때 열어드립니다. 원할 때 스타트가 들어갑니다. 23일 날 개강한다고 바로 23일 스타트가 아니라 뭐 내가 2월 초에 보고 싶습니다. 그럼 2월 초에 열어달라고 하면 2월 초에 오픈이 돼요. 그러니까 요청을 해야 오픈이 됩니다. 그냥 등록했다고 해서 무조건 오픈되는 게 아니라 그래서 70일 되고 이제 45일 되고 이런 식으로 날짜부터 그렇게 됩니다. 네. 네네. 무료 재수강 한번 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1월에 내가 들었어. 그리고 내가 3월 25일 날 개강 들어가거든요. 평일반은 주말반은 3월 27, 8일 정도 들어갈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무료 재수강 한번 할 수 있게끔 해드려요. 네, 첨삭 같은 것도 이제 뭐 수업 안 듣거나 첨삭만 받으면 된다. 그러면은 선생님의 안내에 따라서 오셔서 첨삭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매주 수요일은 평일반 같은 경우 저희가 매주 수요일 공강으로 해놓거든요. 그래서 공강은 이제 오셔서 못 따라오는 분들 오셔서 이제 개인 지도 받을 수 있게끔 그리고 첨삭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그때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앞에 나간 부분은 이제 동영상을 제공해드리거나 야간에 또 개강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야간에 오셔서 듣고 넘어오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교차 수강 가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드립니다. 단 이제 또 최소 개강 인원이 있는데 개강 못할 정도 되면은 또 이제 개강이 안 되면 동영상으로 해서 지원을 해드리고 그런 경우는 조금 더 저희가 유들이 있게 70일에서 좀 더 유들이 있게 넉넉히 줘서 동영상을 볼 수 있도록 이렇게 이제 해드리니까 걱정하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 상담만 잘 받아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면 여기까지 좀 질문 받고 설명회는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좀 필요한 분들은 또 개별 상담 받으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